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살이신 순자 씨는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순자 씨는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2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순자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여보, 당신이 없으니 집이 너무 텅 비어 보이네요. 장례식장에서 순자 씨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때 큰아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민수의 아내인 며느리 영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요즘 세상에 어르신이 혼자 계시면 얼마나 위험해요. 저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순자 씨는 감격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효자였나 싶었죠. 사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했지만 결혼 후로는 가끔 얼굴 비치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도 너희 집은 좁잖니. 내가 가면 불편할 텐데. 엄마, 그래서요. 사실 저희가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판교 쪽에 괜찮은 아파트가 나왔는데. 근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데? 7억 정도요. 집값이 18억인데 저희가 11억은 준비했거든요. 엄마 아파트 파시면 10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7억만 보태주시면. 그럼 넓은 집에서 편하게 같이 사시는 거죠. 어머니 방도 따로 드릴게요. 영희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파트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미리 합치는 게 세금도 아끼고 어머니도 우리랑 같이 계실 수 있고 일석이조예요. 순자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남편과 평생 모아서 장만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고 무엇보다 아들 내외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뭘 망설이겠습니까?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하자. 우리 손주들도 넓은 집에서 뛰어놀게 해야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세요. 민수와 영희는 환호했습니다. 그렇게 순자 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자 생각보다 빨리 팔렸고 10억 2천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돈으로 민수 부부가 계약한 판교의 새 아파트 보조금 7억을 보탰고 나머지 3억 2천만 원은 생활비로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이사 가던 날이 생각납니다. 어머니, 여기 어머니 방이에요. 안방 옆이라 화장실도 가까워요. 47평짜리 새 아파트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순자 씨에게 배정된 방은 작은 방이었지만 그래도 깔끔했죠. 와, 진짜 좋다. 역시 새 아파트는 다르네. 그쵸? 어머니도 마음에 드시죠? 앞으로 여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영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도 웃었습니다. 드디어 아들 내외 손주들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불과 한 달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사한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자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내외를 위해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수가 졸린 눈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럼 너희 출근 시간에 맞춰서 밥 차려야지. 아, 괜찮은데. 우리 보통 빵이나 시리얼 먹거든요. 뭐, 아침은 밥을 먹어야 든든하지. 어서 와서 먹어. 순자 씨가 식탁에 국, 반찬을 올리고 있을 때 영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밥이지. 아침밥. 어머니,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밥 안 먹는다고요. 그리고 저 김치찌개 냄새. 집안의 냄새 배면 어떡해요? 영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뭐, 냄새. 김치찌개 냄새가 무슨. 여기 새 아파트라고요, 어머니.
냄새 배면 벽지에 다 스며들어요. 앞으론 냄새 나는 음식 하지 마세요. 순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김치찌개를 못 끓인다고? 그럼 뭘 해 먹으라고? 그냥 어머니 식사만 차리세요.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먹을게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시리얼을 꺼내 우유를 부었죠.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을 혼자 치우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자 씨는 부엌을 마음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영희가 부엌 사용 규칙을 정했거든요. 어머니, 부엌 쓰실 때는 꼭 환기시키고 기름 튀는 요리 금지예요.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본격적인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영희가 순자 씨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왜 그러니? 준수 학원비 안 내셨어요? 준수는 초등학교 4학년인 큰손주였습니다. 아, 그게. 이번 달은 돈이 좀. 어머니, 저번 달에도 안 내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손주들 교육비는 어머니가 부담하시기로 했다고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어머니가 여기 오시면서 그러셨잖아요. 손주들 뒷바라지 하겠다고. 순자 씨는 억울했습니다. 물론 손주들 학원비 정도는 보태줄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준수 학원비만 120만 원, 중학생 딸 지은이 학원비까지 합치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200만 원은 너무. 어머니, 요즘 애들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판교에서 이것도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용돈도 있고. 용돈요? 어머니 여기서 공짜로 사시잖아요. 월세도 안 내시고 관리비도 저희가 내는데 뭘 더 바라세요? 순자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내마.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통장에 아직 3억 넘게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좀 쓰세요. 영희는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통장 잔고를 영희가 알고 있다는 것을요. 생각해보니 이사 오면서 순자 씨의 도장과 통장을 영희가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며 가져갔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 통장이랑 도장 좀 돌려줄래? 어머니 왜요? 여기 두는 게 안전하잖아요. 그래도 내 거니까. 어머니, 혹시 뭐 사시려고 그래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다고 하던데. 어머니 나이에 통장 직접 관리하시면 위험해요. 순자 씨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2달째 순자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청소 안 하셨어요? 영희가 흰 장갑을 끼고 거실 선반을 훑으며 소리쳤습니다. 어제 했는데. 여기 먼지 있잖아요. 어머니, 제대로 좀 해주세요. 순자 씨는 70이 넘은 나이에 걸레질, 청소기 돌리기, 화장실 청소까지 하루 종일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 쉬고 있으면 영희가 눈치를 줬습니다. 어머니 쉬세요? 빨래가 쌓여 있는데요. 어느 날 저녁 순자 씨는 온몸이 쑤셔서 일찍 누웠습니다. 그런데 밤 10시쯤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안 하셨어요? 아, 미안해, 몸이 좀 아파서. 몸이 아프면 미리 말씀하시죠. 설거지 안 하고 주방 그냥 두면 어떡해요? 쾅. 영희는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가 거실로 나오자 민수와 영희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방이요. 너무 크지 않나 싶어서요. 영희가 말을 꺼냈습니다. 뭐? 지은이가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공부방이 필요한데 어머니 방이 제일 커서요. 어머니는 작은 방으로 옮기시면 안 될까요?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작은 방?
그 다용도실 말하는 거니? 거기도 깨끗하게 치우면 침대 하나 들어가요. 그건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곳이잖아.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는 낮에 거실에 계시잖아요. 밤에만 주무시면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순자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4억이나 보태준 이 집에서 창고방으로 쫓겨나다니요.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민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교육이 중요하니까. 미안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너희가 나보고 같이 살자고 했잖아. 순자 씨가 목소리를 높이자 영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그리고 이 집은 저희 명의예요. 법적으로 저희 집이라고요. 어머니는 그냥 얹혀 사시는 거예요. 뭐라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섭섭해하지 말고 그냥 제안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어머니가 나가셔야죠. 결국 순자 씨는 3평도 안 되는 다용도실로 방을 옮겼습니다. 창문은 작은 환기창 하나뿐이었고 침대를 놓으니 옷장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어둡고 좁은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식한테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석 달째 순자 씨는 이제 완전히 가정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물. 준수가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잠깐만. 순자 씨가 물을 따라주자 준수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준수야,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준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는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래. 뭐? 맞잖아. 우리 집인데 할머니가 공짜로 사는 거지. 순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영희가 외출했습니다. 준수와 지은이는 각자 방에 있었고 순자 씨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영희가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냥 설거지를 계속하려 했는데 자신의 이름이 들렸습니다. 여보, 그래서 언제까지 어머니 모시고 살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씨는 설거지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게 엄마가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이 집 팔고 서초동으로 가려면 어머니가 있으면 안 돼요. 집을 팔아? 벌써? 당연하죠. 이 집값 엄청 올랐어요. 지금 팔면 5억은 남을 거예요. 그 돈으로 서초동에 전세 들어가면 애들 교육도 훨씬 좋아지고. 순자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떡하고? 요양원 보내면 되죠. 요즘 요양원 좋은 데 많던데요. 그래도, 여보, 당신이 너무 유약한 게 문제예요.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리면 돼요. 진명이가 우리 거잖아요. 어머니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순자 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순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나쁜 것들, 이 배은망덕한 것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내가 내 집을 팔아서 저것들한테 4억을 준 게 이런 꼴 당하려고. 순자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결심이 섰습니다. 절대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절대로. 다음 날 순자 씨는 영희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마트 좀 다녀올게. 하지만 순자 씨가 향한 곳은 마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이순자 고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순자 씨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순자 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는 조금 복잡합니다.
명의가 아드님으로 되어 있고 증여계약서도 없다면 그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인가요?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님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혹시 다른 재산이 있으신가요? 순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땅이요. 시골에 있는 땅인데. 어디에 있는 땅이신가요? 경기도 화성시에 있어요. 남편 명의였는데 작년에 제 명의로 바꿨어요.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화성시요? 혹시 봉담읍 쪽인가요? 네, 맞아요. 어머님, 그곳이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입니다. 네, 작년에 발표됐어요. 보상금이 엄청날 겁니다. 어머님 땅이 얼마나 되시죠? 3만 평 정도요.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략 최소 25억에서 3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25억? 순자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것도 최소 금액이고요. 어머님, 이 사실을 아드님께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잘하셨습니다.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보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부양계약서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또한 어머님께서 아드님에게 주신 돈을 차용의 형태로 전환하는 겁니다.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거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상황을 고려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드님이 어머님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증거가 있다면요. 지금부터라도 모으세요. 며느님이나 아드님이 어머님께 부당한 말을 하면 녹음하시고 문자가 오면 캡처하세요. 순자 씨는 모든 걸 메모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순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5억, 30억. 내가 그런 돈을 가질 수 있다니. 저것들이 날 내쫓으려 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그때 모든 걸 밝히는 거야. 2주 후 순자 씨가 예상했던 순간이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 하려고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네 식구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민수가 말을 꺼내려 하자 영희가 가로막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우리 이 집 팔기로 했어요. 뭐? 집값이 많이 올라서요. 지금 팔면 5억은 남을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서초동에 전세 들어가려고요. 그럼 나는 어머니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희는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요양원? 네. 요즘 요양원 시설 좋던데요. 내가 왜 요양원을 가야 하는데? 나 아프지도 않아.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애들 교육을 생각하면. 애들 교육? 내 엄마를 버리면서까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 할머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준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법적으로 우리 명의예요. 어머니가 돈을 보태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건 증여예요. 영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여? 증여는 무슨? 너희가 나 모시겠다고 해서 준 돈이잖아. 그래도 명의는 우리 거예요. 알았어. 내가 나가마. 어머니, 내가 나간다고. 이런 집에 하루도 더 있기 싫어. 순자 씨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나가시게요? 영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 당장 나간다. 그럼 어디로 가실 건데요?
있어. 그래요. 그럼 잘 가세요. 참,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은 제가 계속 보관할게요. 뭐, 그거 당장 내놔. 안 돼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보이스피싱 당하실 수도 있잖아요. 순자 씨는 옷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굿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일단 근처 찜질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세요. 1시간 후 순자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숙소를 알아볼게요. 그리고 내일부터 소송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3일 후 민수와 영희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문의가 많네요. 그러게. 역시 판교는 인기가 좋아. 그날 저녁 민수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이순자 씨로부터 부양계약 위반 및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뭐야 이게? 왜요? 엄마가 소송을 걸었대. 다음 날 민수와 영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당신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부양 조건을 달았다고 주장하시는군요. 부양 조건? 그런 거 없었는데요. 어머님께서 당신들이 모시겠다고 해서 돈을 주셨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당신들이 약속을 어기고 어머님을 내쫓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악의 경우 증여받은 돈을 토해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4억을요? 그럼 우리 집은요? 집은 일단 매매를 보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순자 씨와 민수 가족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순자 씨 측에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모시겠다는 조건으로 4억 원을 증여받았으나 실제로는 원고를 학대하고 결국 내쫓았다. 따라서 증여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겠다는 거죠. 조정위원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학대한 적 없습니다.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뭔가요? 순자 씨 측 변호사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이 집은 저희 명의예요. 법적으로 저희 집이라고요. 어머니는 그냥 얹혀 사시는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나는 너를 낳아서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뭘로 봤니? 가정부.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나를 창고방에 쳐넣고 결국엔 요양원에 쳐넣으려 했으면서. 조정위원님, 저는 조정할 생각 없습니다.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재판은 한 달 후에 열렸습니다. 원고 측 입증하실 자료 있으시면 제출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네, 판사님. 먼저 이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합가를 제안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가 후 원고가 겪은 부당한 대우를 녹음한 파일입니다. 또한 이것은 피고가 원고 몰래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집을 팔고 원고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판사님, 저희는 어머님을 학대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아이들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원고를 창고방으로 옮기셨습니까? 그리고 왜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억지로 보관하셨습니까? 순자 씨 측 변호사가 추궁했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조정을 원합니다.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4억 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원고 측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판사님, 저는 돈 때문에 이 소송을 한 게 아닙니다. 순자 씨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이 정말로 반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믿지 말라고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지? 그래서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런데 말이다. 순자 씨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나한테 다른 재산이 있다는 걸 너희는 몰랐지? 다른 재산이요? 판사님, 이것은 원고가 소유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소재 토지 소유권 증명서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3만 평 규모의 토지이며 현재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상 보상금은 약 28억 원입니다. 뭐라고요? 28억? 영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그런 돈이 있었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남긴 땅이야. 30년 전에 산 땅인데 이번에 신도시가 되면서 보상금이 나오게 됐지. 그럼 어머니는 돈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왜?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한테 의지해야 하는 줄 알고 함부로 대했잖아. 나는 너희를 시험한 거야. 정말로 나를 모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 재산만 노리는 건지 시험한 거라고. 그런데 너희는 보란 듯이 낙제했어. 판사님, 저는 이 재판을 통해 증여 취소와 7억 원 반환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합니다. 2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 7억 원과 위자료 5천만 원, 합계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민수와 영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판결 후 한 달 민수와 영희는 집을 팔았습니다. 팔린 집 대금에서 대출금을 갚고 순자 씨에게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니 남은 돈은 고작 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세 5억에 보증금을 넣으니 생활비로 남은 돈은 1억 5천만 원뿐이었죠. 여보, 판교에서 이런 곳으로. 다 어머니 때문이야. 민수는 몇 번이나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순자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순자 씨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보상금 28억 원이 들어오자 순자 씨는 서울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40평짜리 깔끔한 오피스텔에 혼자 사니 정말 편했죠. 아, 정말 좋다. 이게 사는 거지. 순자 씨는 넓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아침마다 요가를 하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순자야, 요즘 되게 좋아 보인다? 고등학교 동창인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 요즘 진짜 행복해. 이제는 자식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몇 달 후 순자 씨는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3주 동안 돌아다녔죠. 와, 정말 멋있다.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순자 씨는 감탄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순자 씨는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시태그 파리 여행, 해시태그 인생은 70부터 해시태그 나를 위한 시간.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머니, 여행 잘 다녀오세요. 민수였습니다. 순자 씨는 댓글을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순자 씨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식사 대접하는 거 도와주시면 됩니다. 순자 씨는 매주 2번씩 복지관에 나가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밥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많이 드세요. 순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현관 앞에서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민수와 영희, 그리고 준수와 지은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영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준수와 지은이도 울먹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은 하니? 기억해요. 정말 죄송해요. 너희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나를 함부로 대했어. 그런데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그게 아니에요. 돌아가. 나는 이제 너희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아니, 너희 없이 더 행복해. 어머니. 그리고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어.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는 이제 너희 엄마가 아니야. 순자 씨는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 씨는 70이 넘어서야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식과 결별한 후 순자 씨는 진정으로 행복해졌습니다. 한꺼번에 재산을 줄 게 아니라 자식들이 진정 필요로 할 때 조금씩 줘야 한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 때문에 본인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순자 씨는 지금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요. 이상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도 댓글로 짧게 남겨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